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재개발 지역 낡은 건물들이 하나둘 철거되던 그날 아침 한 작은 분식집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50명. 오전 9시가 되자 그 수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대 청년부터 60대 중년까지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 정장을 입은 사람, 앞치마를 두른 식당 주인, 심지어 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까지 그들은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순자 할머니 분식,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 3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6평 남짓한 작은 가게, 그리고 그 앞에 올해 78배 할머니 한 분이 허리를 굽힌 채 서 계셨습니다. 할매 오늘 마지막이라며요? 한 중년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재개발 들어가서 이제 문 닫아야 한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 순간 한 여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매일 여기서 떡볶이 얻어먹던 박지영이에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지영이가 이렇게 컸어?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도요. 중학교 때 학원비 없어서 울고 있을 때 떡볶이 주시면서 용돈 쥐어주셨잖아요. 할머니, 저 대학 등록금 빌려주신 거 기억하세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 학교 못 갔어요. 할머니가 몰래 갖다 주신 쌀 덕분에 우리 가족 겨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게 다 옛날 일인데 다들 어떻게 알고 왔어? 그때 한 남자가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봉투 안에는 현금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모았어요. 2억 원이에요. 새 가게 차리시라고. 아니, 편히 쓰시라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배고픈 아이들 밥 먹이고 싶었을 뿐인데. 이날 SNS에는 한 영상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30년간 동네 아이들을 몰래 도운 떡볶이 할머니, 재개발로 가게 닫는 날 200명 찾아와 눈물바다. 조회수 500만, 댓글 2만 개. 그리고 그 댓글 속에는 한 할머니의 30년 인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평범한 동네 분식집 할머니로 기억하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은인이었던 한 여자의 30년 기록입니다. 때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순자, 당시 48, 남편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잃은 지 석 달째.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날 통장을 열어보니 남은 돈은 고작 280만 원, 빚은 1,500만 원. 중학생 아들 하나, 고등학생 딸 하나. 그때 난 정말 막막했어요.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밥은 해봤으니까 음식 장사나 해볼까 했죠. 순자 씨는 친정 어머니에게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녹번동 시장 골목 월세 30만 원짜리 6평 점포를 얻었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못 달았습니다. 그냥 종이에 유성 매직으로 분식 글자만 썼습니다. 메뉴는 딱 3가지. 떡볶이 1,000원, 김밥 1,000원, 순대 1,000원. 첫날 손님이 딱 3명 왔어요. 떡볶이 하나, 김밥 하나. 그날 매출이 3,000원. 가스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고 떡볶이 양념은 수십 번 맛을 고쳐가며 연구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침도 못 먹고 학교에 갔지만 순자 씨는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녹번동 시장 안쪽에 떡볶이 진짜 맛있는 데 있어. 손님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하루 매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리고 그해 겨울, 순자 씨는 처음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995년) 봄, 가게 문을 연 지 1년째 되던 해, 어느 날 오후 4시쯤 한 남자아이가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 교복은 낡았고 신발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 하지만 떡볶이는 1,000원.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 뒷모습이 우리 아들 같더라고요. 학원도 못 보내고 친구들은 다 학원 가는데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순자 씨는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얘야, 떡볶이 먹을래?
아이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저 돈이 500원밖에 없어요. 괜찮아. 오늘 재료가 좀 남았거든. 그냥 줄 테니까 먹어.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떡볶이 한 접시를 푸짐하게 담아줬습니다. 아이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입 주변에 양념을 묻혀가며 정말 배가 고팠는지 단 5분 만에 다 비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500원을 테이블에 놓고 뛰어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같은 시간 그 아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친구 둘을 데리고 할머니 떡볶이 3개요. 근데 저희 돈이 1,500원밖에 없는데.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많이 먹어라.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녹번동 시장 분식집 할머니, 돈 없어도 떡볶이 준대.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주머니에 500원, 300원, 심지어 100원만 가지고 오는 아이들. 순자 씨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됐지만 공짜로 나가는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당시로선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딸 강미희 씨는 말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어머니 가게 장부를 봤는데 적자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 공짜로 주지 마.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학교에서 못 먹고 다니잖아. 저 애들도 마찬가지야. 배고픈데 어떻게 공부를 해? 그 말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순자 씨는 허리띠를 더 졸라맸습니다. 본인은 하루 2끼만 먹었습니다. 옷은 10년 전 것을 계속 입었습니다. 대신 가게 앞 아이들 떡볶이 기금은 계속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조용히 아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는 아이,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아이, 친구랑 같이 오는 아이, 혼자 오는 아이. 그 중에서도 특히 매일 혼자 오는 아이들을 눈여겨봤습니다. 1997년 IMF 경제 위기가 터졌습니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순자 씨 가게 손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게 있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 그의 겨울.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 하나가 매일 가게에 왔습니다. 이름은 박민수. 학교 끝나고 오후 5시쯤 오면 떡볶이 한 접시를 천천히 먹으며 밤 9시까지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집에 안 가? 할머니, 저 여기 좀 더 있어도 돼요? 그래, 있어라. 춥지? 어느 날 순자 씨는 민수가 가방에서 꺼낸 것을 봤습니다. 교과서와 공책. 민수는 가게 구석 테이블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 아이 아버지가 IMF 때 회사 잘리고 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만 계시고 집이 너무 추워서 가게가 따뜻하니까 여기 온 거였어요. 그날부터 난 민수 오는 시간에 맞춰서 난로를 더 세게 틀어놨죠. 순자 씨는 민수에게 매일 떡볶이를 줬습니다. 그리고 슬쩍슬쩍 김밥도 하나 더 줬습니다. 이거 남은 거야.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가게에 왔습니다. 버리기 아까우니까 먹어. 민수는 고맙다며 꼬박꼬박 인사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무슨 일 있어? 저 고등학교 못 갈 것 같아요. 아빠가 등록금 없다고. 순자 씨는 한참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320만 원.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봉투 하나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봉투를 열어본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100만 원. 할머니, 이게 무슨. 고등학교 등록금이야. 갚으라는 거 아니고 그냥 주는 거야.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내가 힘들어하는 다른 애들 도와줘라. 그게 조건이야. 민수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 일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수도 말하지 않았고 순자 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순자 씨는 환갑을 넘겼지만 가게는 여전히 운영했습니다.
아들은 군대를 갔고 딸은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이제 혼자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딸이 말했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 있어야 해.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해야 할 일은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작은 노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3월 민수 고등학교 등록금 100만 원. 2001년 5월 지영 수학여행비 15만 원. 2003년 9월 현우 교복값 20만 원. 2005년 2월 수진 대학 입학금 50만 원. 2007년 11월 태인의 집 쌀 20kg 매달 배달. 2010년 4월 준호 학원비 6개월치 180만 원. 2015년 7월 은지 졸업앨범비 5만 원. 30년 동안 순자 씨가 도운 아이는 총 127명.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억 2천만 원. 떡볶이 한 그릇 3,000원으로 번 돈으로 모은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그게 자랑이 되잖아요. 나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2004년 가을, 한 여자아이가 가게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박지영. 왜 우니? 할머니, 저 수학여행 못 가요. 왜?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 써야 한대요. 그래서 수학여행비가 없어요. 순자 씨는 지영이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를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울지 마라. 할머니가 어떻게든 해줄게.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지영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라 반지하. 문을 열어준 건 지영이 어머니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영이 단골 분식집 하는 사람인데요. 순자 씨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지영이 수학여행비요. 15만 원. 아이가 너무 가고 싶어 하던데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지영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갚으라는 거 아니에요. 대신 지영이 잘 키우시면 돼요. 착한 아이니까 분명 잘 클 거예요. 지영이는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할머니 가게에 편지 한 통을 놓고 갔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 덕분에 제주도 다녀왔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바다도 보고 한라산도 올라갔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저 꼭 커서 할머니 같은 사람 될게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꼭 은혜 갚을게요. 사랑하는 지영이가. 순자 씨는 노트 맨 뒷장에 곱게 접어서 그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순자 씨는 64. 가게는 여전했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찾아왔습니다. 그해 봄,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가게에 왔습니다. 이름은 김준호. 준호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가게에 와서 떡볶이 하나 시켜놓고 밤 10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준호야, 대학 어디 갈 거야?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오, 의사? 좋지. 근데 학원을 못 다녀서 성적이 안 나와요. 순자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네, 할머니. 학원비 얼마야? 네. 의대 준비하는 학원 얼마야? 6개월에 180만 원인데요. 근데 왜요? 순자 씨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다녀라.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저 못 받아요. 이거 할머니 피 같은 돈이잖아요. 넌 꼭 의사 돼야 해. 그래서 나중에 아픈 사람들 많이 살려야 돼. 돈은 나중에 의사 되면 그때 천천히 갚으면 돼.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할머니,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꼭 보답할게요. 준호는 학원을 다녔고 이듬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순자 씨는 가게 뒷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준호의 등록금 일부도 순자 씨가 보냈다는 걸. 1년 6개월. 그 시간 동안 순자 씨는 여전히 매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2024년 9월. 한 달 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시점.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니? 박민수요. 20년 전에 고등학교 등록금 주셨잖아요. 순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민수야? 민수가 이렇게 컸어? 네, 할머니. 민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삼성전자 과장 박민수. 할머니 덕분에 대학 갔고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재개발 소식 듣고 할머니 가게 없어진다는 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그때 받았던 거 이자 붙여서 갚으러 왔어요. 순자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준 거야. 갚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할머니, 받아주세요. 제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평생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민수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제 인생의 은인을 찾습니다. 20년 전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못 갈 뻔했죠. 그때 녹번동 시장 분식집 할머니가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된다고. 그 덕분에 저는 대학 갔고 지금은 대기업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가게가 다음 달에 재개발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혹시 그 할머니께 도움받으신 분 계시면 같이 뭔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조회수 50만, 그리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 할머니께 수학여행비 받았어요. 박지영입니다. 김준호입니다. 의대 학원비 주셨어요. 지금은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요. 고등학교 때 교복값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쌀 갖다 주셨어요. 댓글은 20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은혜 갚기 모임. 2024년 10월 15일 가게 문 닫는 날 아침 9시 순자 씨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1명, 2명, 3명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30대 여성 박지영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 뒤로 박민수, 김준호, 이현우, 이름만 들었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던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너희들이 다. 박지영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할머니가 수학여행 보내주셨잖아요. 그때 꿈이 생겼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할머니처럼 아이들한테 따뜻한 선생님이 되려고 해요. 김준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의사 됐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 무료로 진료해주고 있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그거 지키고 있어요. 한 명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됐어요. 무료 법률 상담하고 있어요. 저는 요리사예요. 할머니 떡볶이 레시피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회사 다녀요. 매달 제 월급위의 10%를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고 있어요. 순자 씨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컸구나. 그때 박민수가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돈을 모았어요. 총 127명이 조금씩 모았어요. 2억입니다. 순자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럴 생각으로 도와준 게 아닌데. 박지영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갚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어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이었어요. 그 희망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젠 우리가 할머니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200명이 동시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순자 씨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6개월 후 2025년 4월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 상가 1층.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떡볶이 마이너스 희망을 나눕니다. 가게 안은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뉴는 똑같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대, 그리고 벽면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배고픈 아이에게는 언제나 무료입니다. 대신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오후 4시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가게 앞을 서성입니다. 주머니를 뒤적이지만 동전이 없습니다. 순자 씨는 웃으며 손짓합니다. 얘야, 들어와. 떡볶이 먹을래? 아이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진짜요? 그럼 많이 먹어. 가게 안쪽에서는 박지영과 김준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같이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게는 순자 씨 혼자가 아닙니다. 127명의 아이들이 돌아가며 도와줍니다. 강순자 할머니는 올해 78입니다. 여전히 매일 가게에 나옵니다. 여전히 배고픈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줍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난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떡볶이나 파는 할머니죠. 근데 내가 준 떡볶이 한 그릇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면 그게 바로 기적 아닐까요? 30년 동안 127명의 아이들을 도운 할머니. 그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세상 곳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파도가 되는지 강순자 할머니의 떡볶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작은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